당신은 분명히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망남 태림입니다. 오늘은 조던 피터슨 12가지 인생의 법칙 책에서 두 번째 시간,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 어린 시절 동네에서 살았던 그 이야기, 자신의 친구들의 이야기들도 나오고 자신이 철없게 보냈던 10대 시절의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친구들의 엇갈린 운명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모두 중퇴했다. 대신 새로운 두 친구를 만났다. 대학교 생활을 이야기하거든요. 둘은 꽤 괜찮은 친구였다. 야심이 넘치고 솔직하고 믿음직했다. 대학 생활은 평온하고 행복했다. 왜 자신의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서 살았는데 그 예전의 친구들은 왜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까? 자신의 고향의 친구들은 왜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요.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질문을 던지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한계를 안고 있었을까? 과거의 트라우마 때문일까? 그렇다면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크리스와 칼, 에드는 왜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까? 고향을 떠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결국 인간은 모두 다르다. 처한 상황도 다르고 운명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다. 그래서 뭔가를 빨리 배우는 능력이나 스스로 변화하려는 의지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능동적인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불안에 시달려하는 사람도 있고 늘 차분한 사람도 있고 사람은 제각기 다르지만 한 개인 안에도 서로 다른 면이 공존한다. 조던 피터슨은 그 고향을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갔잖아요. 나머지 친구들은 왜 그러지 못했을까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들은 대체로 삶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려 한다. 그런 사람들은 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친구로 둔다. 과거에 그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당해서 잘 알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좋지 않은 친구들을 계속 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좋은 삶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어쩌면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프로이드는 이런 현상을 반복 강박이라고 칭하며 어두운 상황을 과거의 두려운 상황을 반복하려는 무의식적 충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어도 그 두려움을 더 명확히 규정하고 그 두려움을 더 적극적으로 지배하려는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갑니다. 불완전한 도구를 사용하면 결과는 당연히 불완전한 도구를 반복해서 사용하면 결과는 더 엉망진창이 되는데 왜 그 삶을 바꾸려 하지 않는 걸까요? 과거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를 반복하는 운명을 맞게, 그러면 반복 강박은 운명이나 무능의 다른 말일 수도 있다. 특별한 목표와 의도를 가지고 배우기를 거부하는 일일 수도 있다. 왜 고향을 떠나지 못했을까? 왜 새로운 환경과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생각하지 못했을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기 때문에 나 그렇지 뭐, 그럼 그렇지 뭐, 내가 뭐, 이렇게 자신을 너무 낮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책임을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책임을 외면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그런 문제들을 또 반복한다는 거.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 그런 노력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거. 여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쉬운 삶과 어려운 삶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쉬운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어려운 삶 안 살란다. 나 그냥 쉬운데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냥 살란다. 쉽거든요.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대로가 아닌 삶을 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곳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그냥 고향이 편한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을 친구로 선택하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이거든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조던 피터슨 교수는 나르시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아주 천박한 나르시즘. 결론은 당신의 그런 행동은 가장 쉬운 선택이었기 때문인 거죠. 지금 혹시 누군가를 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당신이 충분히 강하고 너구려우며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옳은 일일 수도 있지만 네가 별로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주변에 관심을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닌지 아니면 그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너가 도덕적인 사람으로 보이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그게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 쉬운 선택이라고 가정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있다면 당연히 결혼 생활도 순탄하지 않을 거다. 당신에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그 지경에 이른 것은 사실 늘 쉬운 길만 걸어왔기 때문이 아닐. 삶의 무게는 감당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훨씬 쉽다. 연민보다 경멸이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불쌍해 라고 가벼운 동정으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은 모두 현재와 미래를 희생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아무도 이에 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더 쉬운 길로 가자. 앞뒤 생각할 거 없이 현재를 즐기자. 서로 아무도 요구하지 말자. 그렇게 하면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낭비할 수 있다. 결국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입 밖에 꺼내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나 친구들은 이대로 가면 결말은 어떻다? 이미 알고 있다. 안 좋을 것.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사람이 왜 공경에 빠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 사람이 무작정 부당한 환경과 착취의 피해자라고 가정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한다면 그 길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거부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사는 게 더 편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어려운 것을 하기 싫어한다. 가보지 않은 길은 더 어려워 보인다. 성공은 누구에게 바르게 산다는 건 더더 실패는 쉽다. 나쁜 습관을 기르면 된다. 호송세월을 하며 복관강점을 기다리면 된다. 물론 나는 당신과 관계를 끊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침착하게 행동하고 모범적인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당신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다고 외에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다비드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당신이 다비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다비드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냉소주의와 게으름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을 당신이 그들은 자신의 삶을 망가지는 이유가 세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은 자신의 잘못이라는 점을 그들은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오히려 나쁘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들이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 가까이 지내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 있어야 하고 스스로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된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당신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 힘들게 담배를 끊고 있는데 담배를 권하고요. 힘들게 술을 끊고 있는데 술을 권하고요.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정도 다이어트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고요. 그런 건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쉬운 길 말고 어려운 길을 가라 하죠. 네. 그 다음 법칙은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 그리고 만족지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어린 시절에 만족지연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키우는 건데요. 노동을 포함한 그런 희생을 심리학적 용어로 말하면 만족지연 능력이다라는 거죠. 만족지연이란 용어는 심오한 의미가 담긴 희생을 너무 세속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표현하는데, 만족을 늦출 수 있다는 발견은 시간의 발견이고, 시간의 발견은 인과의 발견이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이거 먹을 수 있지만, 이걸 참음으로써 이 씨앗을 지금 먹을 수 있지만, 이 씨앗을 참고 배고픔을 참고 이 씨앗을 땅에 심고 이 씨앗이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할 때까지 그 시간의 발견, 내가 심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온다. 원숭이가 항아리로 다가와 좁은 입구로 손을 넣고 안에 든 것을 움켜쥐면 그것으로 끝이다. 원숭이는 주먹을 빼지 못한다. 이유는 뭘까요? 손에 잡혀있는 그 먹을 것을 내려놓으면 손은 빠집니다. 하지만 원숭이는 먹을 것을 잔뜩 쥐고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지금 가진 것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손을 뺄 수 없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잡히는 거예요. 부분을 희생하지 않은 대가로 전체를 잃게 된다. 그래서 피터슨 교수님은 희생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삶의 일부로 희생해서 그것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아테네에서 자신들이 믿지 않는 신을 믿는다. 젊은이들을 타락에 빠뜨렸다라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잖아요. 사형 집행을 받아들이는 그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소크라테스가 항상 신뢰하던 내면의 목소리는 탈출을 반대했다. 친구가 도망가자 그러거든요. 같이 아테네가 아닌 곳으로 도망가자 그러거든요. 사실 도망갈 수 있었고요. 네. 아테네에서의 추방이냐 아니면 사형이냐 그 둘 중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탈출을 하죠. 아테네를 그냥 떠나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내면의 목소리는 탈출을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변론마저도 반대했다는 거죠. 소크라테스의 내면의 목소리는 이렇게 생각을 바꾸게 했답니다. 그 재판을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내가 받는 재판은 내가 죽어야 되는 저주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소크라테스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판사들 앞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이유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그 독배를 들었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소크라테스는 쉬운 길을 거부했어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조작이나 변명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최악의 조건에서도 의미 있고 진실을 추구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소크라테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간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게 정말 죽음마저도 받아들였다는 거죠. 당신이 절제하면 현재보다 미래를 더 소중히 여기면 현재를 당신 의도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의미란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해독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들만 만나라.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가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십시오. 어렵지만 힘들지만 현재를 절제하고 의미 있는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의 삶의 혼돈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